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이별 웬만하면 좋게 합시당 대표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좋은 이별이란 없당 대표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고 또 반가운 일주일 만에 량님과 제가 찾아왔습니다. 량님 반갑나요? 너무 반가워요. 지나치게 반가움을 표현했네요. 청취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네. 온몸을 신나게 흔들면서 표현하고 싶은데 방금 흔들었잖아요. 그러기엔 좀 많이 더울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저희 소개가 끝났고요. 소개 맞나요, 근데? 쓸데없이 이런 소개를 왜 하는 건가? 이게 무슨 소개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네. 왜냐면은 요새 저희가 추천 팟캐스트로 추천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네네. 기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침 그런 김에 한 가지 공지를 하고 방송을 들어갈게요. 네네. 팟빵 어플 후기란에 5월의 선물님께서 두 분이 언제 어디서 왜 뭐 하다 만나셨는지 6화원칙으로 궁금하고요. 각자 첫인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밀이 아니라면 방송에서 잠깐 풀어주심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5월의 선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근데 뭐 기밀일 리는 없지만요. 네. 저희 둘이 첫인상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스튜디오에서 조금 언쟁이 좀 오갈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마지막에 얘기할까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댓글에 약속을 드렸어요. 또 말씀을 드린다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서로의 첫인상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5월의 선물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6화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18화 일부 방송 내용 마무리 후 마지막 끝부분에 반짝 들려드릴 예정이니 5월의 선물님과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의 원하는 걸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죠. 정말 확실하게 풀지는 들어봐야 알겠죠?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양이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이별의 데미지를 줄이는 법입니다. 이별의 데미지를 줄이는 법이 네. 있나요? 사실 네. 2부 제목에는 그런 게 될까라고 올라갈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일단 이 오늘 주제가 한 청취자분께서 저희 어쩌지 메일로 사연과 함께 이 주제로 방송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청취자 사연 내용을 기반으로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고요. 네. 18화 2부 방송에서 이별의 데미지를 줄이는 법을 사연과 별개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2부에서 이제 데미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그 사연을 주신 분의 그 사연을 낱낱이 아주 먼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을 저희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내용은 저희가 미리 그 청취자분과 협의하에 사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린다는 점, 그리고 방송은 저희 스타일대로 너무 무겁지 않게 할 예정이라는 점 공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저희 스타일 다 아시죠? 어떤 식으로 방송이 진행될지 대충 예상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대를 하시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항상 기대 안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을 감자님께서 이제 남자분이 보내신 사연이라 감자님이 저한테 기회를. 네. 예. 일단 제목은 제 이별의 방식이 요즘 연애에는 안 맞는 건가요? 라고 메일을 주신 30대 초중반 직장인 남자 A님의 사연입니다. 거의 A4 용지 한 장이 빽빽한 분량의 사연 내용이 왔는데 어디 감자님께서 목이 마르고 닳도록 한번 사연을 읽어주시죠.
제가 이렇게 상담 메일을 쓴 건 15화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별의 데미지 혹은 아픔을 줄이는 방법에 관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별의 아픔을 줄이려고 한 방법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아픔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연애 횟수가 3번이니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장 최근에 이별을 한 분을 빼면 만났던 두 분 모두 정말 많이 사랑했고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까지 준비했었습니다. 두 번의 이별 원인이 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각 경제적인 문제와 부모님 갈등이었기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이별 모두 차분하게 그 관계를 돌아보고 정리하기보다는 상대방이나 저나 너무 갑자기 급하게 관계가 정리돼버려서 이별 후에 허무함 때문에 매번 1년이 넘게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이별하게 된다면 슬프지 않을 수 없겠지만 좋은 이별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이별은 3개월 정도의 만남이라 앞에 두 번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기에 정말 행복했고 상대방의 마음이 제 마음보다는 너무 빨리 변한 게 느껴져서 힘들었습니다. 연인 간에 만나고 헤어지는 이유는 너무 많고 다양하기에 굳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거나 묻지는 않았지만 이번 이별이 아프게 느껴진 큰 이유는 이별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대부분의 이별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점에서 카톡이건 편지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카톡으로 의례적인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 라는 말을 한마디만 받으니까 화가 나면서도 3개월 동안의 제 마음이 너무 하찮게 여겨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 그래도 제가 결심했던 좋은 이별을 하고자 제가 읽어주고 싶었던 부분을 밑줄과 메모로 표시한 책과 작은 선물 그리고 짧았지만 그동안 만나면서 느꼈던 일들에 대해서 편지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봐 일하는 곳 경비실에 택배라고 하고 편지와 책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다시 만나는 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지막으로 전화 정도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자기 일터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카톡과 함께 바로 카톡 차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의 감정이기에 전 많이 조심했었고 만났던 분도 20대 후반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한 마무리를 기대했었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사실 제가 너무 초라하고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동성 친구 한 명한테 물어보니 그냥 가볍게 양다리도 걸치고 많이 만나보라고는 하지만 전 사실 그렇게 만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렵죠. 앞으로 이런 이별을 자주 겪을 것 같아 겁도 나고 사실 제가 너무 올드한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인간사에 관심이 많은 두 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일단 네. 먼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저희한테 꺼내주시고 저희와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응원의 마음 함께 전해주신 점 A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연을 제가 좀 오랫동안 읽었잖아요. 네. 거의 뭐 A4 용지의 반 이상을 지금 넘어갔는데 실제로 메일로 왔을 때 처음 사연을 접했을 때도 지금하고 좀 비슷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양희님도 말씀하셨지만 읽으면서 가슴이 좀 많이 먹먹해지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감자님하고 저하고 아주 목 끝까지 뭔가 턱턱 맥혀 올라왔었죠. 네, 그래서 그 메일을 받던 그 저녁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옛날 일도 좀 생각나면서 네, 그렇게 해서 답장을 드렸던 게 좀 기억나네요. 네. 일단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담도 스럽고 좀 약간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이라 A님께서 확실히 그 여자분께 잘해주려는 마음이 편지에서도 좀 느껴져요. 잘해주고 싶었던 게. 이렇게 본인이 네네네. 쓰셨던 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네네네. 첨부해 주신 게 있어요. 저희가 그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셨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혹시나 이게 내용만 들으시게 되면 청취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직접 쓰신 이제 자필의 편지도 네. 직접 보고서 이제 방송을 임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저희의 이제 시각으로서 과연 어떻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그냥 양희님과 제가 네.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사실 무슨 특별한 사건은 없는, 물론 말씀하신 앞에 이제 두 번의 연애 이별은 어떤 네네. 사건이라면 사건이 될 만한 조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한 3개월 정도 만나고 이별하신 상황은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가장 마음이 흔들리셨던 부분은 뭐냐면 20대 후반인 여성분과 30대 초반인 이제 남성분이에요. 네. 근데 이별을 했는데 이제 남성분께서 받으신 그 이별 문자가 카톡 통보.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사연의 키 포인트는 네네네. 카톡 통보가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과연 내가 만난 그 이성이 남자분께서 저 나이에 네. 나한테 이렇게 문자로서 이별을 통보할 수 있을까가 용납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양희님께서 뭐 사귀었던 남자가 양희님한테 한 3개월 만났는데 네. 갑자기 너 좀 약간 자이언트 거북이 같아서 싫어. 죽을래? 너 약간 짜스피스 내성 발톱이라 좀 별론 것 같아라고 카톡에 내성 발톱 꺼져라고 보내면 어떨 것 같나요? 기분이? 꺼져라고 보내면 너나 꺼져라고 보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약간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네. 이거는 지금 감자님이 저를 놀리려고 한 얘기고 만약에 그냥 굉장히 예의를 차리더라도 카톡으로 저한테 이별을 통보를 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그렇죠. 만났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카톡으로 장문에 맞춤법도 틀리지 않고 따박따박 문장에 띄어쓰기를 해서 네. 아무리 예의를 갖춰서 이별을 보내도 네. 텍스트는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문자는 그냥 문자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네. 만남과 이별은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말 뭐 상대방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근데 폭력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전화 이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네. 물론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뭐 만날 것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화로 얘기를 하는 상황 정도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뭔지 아시죠? 회피형이나 그냥 성의 없이 관계를 끝내는 특히 이제 뭐 전화까지는 어떻게 양해를 해본다고 하지만 카톡은 정말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만약에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굉장히 실망하는 동시에 그런 자괴감도 확실히 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저 사람한테. 고작 카톡으로 요 몇 마디로 이렇게 통보를 해버릴 만큼밖에 가벼운 마음 그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A님도 아마 지금 양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비슷하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느끼게 되는데 카톡이 주는 느낌이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카톡과 문자, 뭐 통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카톡이 주는 느낌이 더 가벼운 이유라고 보면 요새 사실 업무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사용 빈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그 카톡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빈도가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굵직굵직한 이별과 어떤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언급하게 되면 그게 너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와닿으셨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의 카톡으로 통보받은 그 느낌 하나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이별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이별 방식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막 죽을 만큼 사랑해서 이거보다 그냥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별 방식이 나한테 너무 상처를 주는 방식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랑한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그 지나버린 연애에
어떤 집착을 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쓸데없이 많이 남아요. 맞습니다. 네. 그 A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약간 서두 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3번 정도 연애를 하셨다. 네. 2번 정도 이제 연애를 하시고 조금 더 이제 긴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죠? 네. 긴 시간이 있었으면 확실히 다음 만나는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더 긴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긴 시간 동안 누군가 내 짝이 생기면 연애할 사람이 생기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더 많이 잘해줄 거야. 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여건도 된다면 더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연이 지금 만난 거예요. 그죠? 약간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연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의 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난 거기 때문에 A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중함이 조금 더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타이밍에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A님의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메일 내용으로만 추정해 보기에는 네. 3번의 연애 중에 2번의 연애를 그렇게 진지하게 긴 시간을 만나셨고 결혼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깨지고 이런 걸 겪으셨다가 네네. 공백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셨다면은 본인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더더욱 간절해하는 마음도 커져 있을지도 모르겠고 맞죠. 그리고 아마 또 결혼 정년기라고 말하는 나이에 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또 기분적으로 되게 진중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메일 내용이나 이제 뭐 하나하나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적어 보내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나는 진중하고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데 그 마음의 순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도가 상대가 나와 똑같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 포인트는 네. 또 그거죠. 상대 같은 경우에는 나처럼 좀 오랜 시간을 뭐 지내오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모두 머릿속으로 다르게 그리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리 처음에 갑자기 서로가 이제 좀 끌려서 어쨌든 연애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서로가 끌리는 거는 뭐 모든 걸 다 알고서 끌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끌리는 포인트가 어느 한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서 정말 리얼 러브라고 생각이 돼서 빠져들 수도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겪어온 연애 프로세스에서 쌓여온 경험치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그냥 앞으로를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헤어진 상황인데 상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를 눈치를 좀 채셨던 부분이 있어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만나는 동안에도 좀.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과 다른 어떤 이상한 반응들이 좀 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은 내 속마음 같은 거를 저희 방송에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너무 각별하고 너무 갑자기 찾아온 사랑일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봐 맞아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을 데이트나 이럴 때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연계가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만나는 이성, 여자분께서는 소중하고 나를 많이 위해 주는 건 좋은데 재미는 없어요. 연애가 재미는 알죠. 없어요. 그렇죠. 연애는 사실 여러분 진중함을 빼면 안 돼요. 믿음도 빼면 안 됩니다. 기본 베이스에 이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나고 이 연애를 만들어 나가냐는 그 행동의 센스 포인트죠. 그렇죠. 항상 진중한 마음, 각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저 가슴 깊숙이 그냥 넣어놔야 되는 거고요. 연애는 말 그대로 양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센스와 어떤 위트와 그리고 경험치로서 내가 배운 것을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즐겁게 서로가 해줘야죠. 그렇죠. 서로가 해줘야 되는데 A님께서 사연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진중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상대방께서 조금 더 마음이 변했던 이유는
그 진중함 속에서 A님의 본 모습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추측하기를요. 아마도. 추측하기를요. 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만약에 어쨌든 뭐 연애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모두 다 알면서도 또다시 뛰어드는 거. 우리 모두가 사랑 앞에서는 파다다다다 불나방 아닙니까? 그 전형적인 그 불나방 1호가 앞에 계시죠? 자요. 네, 손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알게 되는 그런 과정에 또 있으신 거고요. 근데 약간 아까 전에 그 메일에서 읽었던 한 부분이 지금 눈에 딱 보이는데요. 네. 문자로 이렇게 받으셨다 그랬죠.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 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좋은 사람이면 지가 만나야죠. 저는 좀 문자에 어차피 마지막으로 끝날 문자에 이런 격식 좀 안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장난 아니게 하나 던진다. 와.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되게 저도 이런 말 많이 해봤지만 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당연히 없죠. 좋았으면은 자기가 걷어들여야죠. 근데 이 말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래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었으면 지금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한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랍니다. 이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도 혹시 이런 문자를 했거나 카페에서 눈앞에 상대방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듣는 상대방한테 오히려 더 와닿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네. 한마디를 하자면 1년에 거의 한두 번 하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의례적으로 그냥 지금 약간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나 가만히 있어봐요. 들어보라고. 이보세요. 좋은 이별은 없당 대표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분 재고요. 똑딱. 좀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그것도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진짜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멘트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만나보니까 그건 알아요. 저를 납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닥쳐요 좀.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나보니까 그냥 정말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만나는 상대방의 입장으로도 알아요. 근데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관계라는 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나쁜 여자, 나쁜 남자한테 빠져서 허우적대겠습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헤어질 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던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연애를 당연히 또 할 거니까 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양희님의 1분 변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였죠. 이 멘트의 문제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옛날 얘기까지 저렇게 해주셔서 오늘 방송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긴 말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문제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찍어보시죠. 사실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과정입니다. 헤어지는 상황에서도 나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뭔가 그냥 헤어져 했는데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끝나는데 상대방이 뭔가 말을 계속 주고받아서 나도 또 이제 할 말 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씹기는 좀 그렇고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다 대고 너 핵노잼 그래서 헤어진 빠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약간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관심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도 이런 멘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좀 저는 결정이 된다고 봐요. 네. 아마 이런 말을 들으신 A님 같은 경우에 그 상대방이 A님한테 A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많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A님을 많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3개월 정도 만나셨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많이 한다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칠의식의 어떤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멘트를 저희 나라에서 좀 수정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개월 만나고 2개월 만나고 3개월마다 멘트가 좀 다르다고 봐요. 1개월 어떤 멘트입니까? 잘 가. 2개월 어떤 멘트입니까? 잘 있어?
3개월 어떤 멘트입니까? 안녕? 뭐야 그게? 아 죄송합니다. 뭔가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그냥 인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개월을 만났어요. 네. A님처럼 3개월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분명 이 이성분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뭐가 네, 됐던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카톡을 통보를 한다는 거는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자면 그럼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나열은 네. 못하지만 뭔가가 어쨌든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왔다는 게 팩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헤어지는 상황에서 오빠는 이게 문제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어. 그 부분만 고쳤으면 다음 연애할 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될 거야. 한 30% 정도는 넘을 걸 이라고 얘기해 주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되게 주제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스스로도 그렇죠. 그냥 여러 가지를 무마시킬 수도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A님께서 이 단어에 저는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자에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셨다기보다 그냥 의례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봐서 그냥 그 카톡으로 통보를 하는데 그냥 그런 뻔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약간 충격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처음 받아보셨으면. 당연하죠. 진짜 저 같았어도 와 이거 뭐지? 이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감사합니다. 뭘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자꾸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겪어본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인 거 맞아요, A님이. 그리고 그 여자분이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를 하신 거는 뭐 본인의 자유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지금 좋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분이 일하는 곳 경비실에 택배라고 하고 편지와 책을 남겨두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A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쉬운 마음을 뭐 표현하려고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분을 뭐 위해서 뭐 해주고 싶었던 거 하려고. 그런 의도였을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헤어짐을 통보를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나하고 사전에 나 가서 뭘 두고 올게. 오케이, 내가 그럼 찾으러 갈게라는 서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내가 심지어 일하는 곳에다가 와서 그걸 맡겨놓고 갔다? 아무리 택배라고 했다고 해도 그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물론 그렇죠. 헤어지고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받고 기분이 좋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관계를 말끔하게 끝내고 싶으신 상대방의 경우라면 그런 행동이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담이 되게 느껴져서 되려 그냥 좋게 여기 정도의 마음으로 마무리했던 게 그 행동으로 인해 확 되려 더 역효과가 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A님께서 이 부분은 그래도 3개월 동안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았던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한테 내가 할 도리도 약간 들어있지만 용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아마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했던 대화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3개월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내가 도리를 좀 다 상대한테 표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2번의 연애를 좀 길게 하시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것과 부모님의 어떤 이런 갈등 때문에 좀 무마가 됐어요. 네. 그럼 다음에 찾아봤을 땐 아까도 했던 얘기긴 하지만 너무 각별해요. 네. 너무 좋고 근데 어차피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라도 좀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됐어. 그리고 평소에 난 너한테 이런 생각들을 했어. 그거를 편지에 적었어. 근데 사실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끝났죠. 네. 어차피 끝났는데 이거를 뭐 바리바리 들고 다 싸가서 네. 그 사람한테 보여줘봤자 사실 뭐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게 없지만, 달라질 상황이면은 그렇게 카톡으로 통보가 오진 않았을 거예요. 예. 절대 없고요. 그렇지만 A님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그럼요. 3개월 동안 만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책을 보면서 읽었던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 그런 것들을 편지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이 너무 각별하기 때문에 잘해줘야지 그게 마음속 안에만 좀 갇혀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잘해줘야지 하는 게 사실 행동으로 나오거나 말로 나오면 상대 이성분께서도 조금은 A님의 마음을 알아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찾아온 그 사랑이 너무 각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잘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계속 이게 마음속으로만 맴돌진 않았을까. 이거는 A님이 보내주신 그 사연 내용하고 그냥 별개로 연인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한다고 계속 뭔가를 쉬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잘해줘요. 네네. 여기에 함정은 그 잘해줌의 기준이 서로가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자분이 예를 들면은 여자분한테 미친 듯이 자기 인생에 이런 최선을 다한 적이 없게 잘해주는데 여자분한테는 그게 여자분 기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도 아니고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그게 본의 아니게 잘해준다는 식으로 나한테 와요.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한 사람은 내 인생을 바쳐서 정말 잘해줬는데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가 되고 여자분 입장에선 그냥 만나보니까 좀 아니더라고. 착한 건 알겠는데 미안하게 너무 잘해줬는데 그냥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님이 얘기하신 게 다 맞고요. 참 당연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만난 거죠. 네. 뭐 얼굴도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한테 끌려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게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성한테 잘해줘야 되는 기준과 상대방이 이성한테 잘해주는 기준이 과연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될까? 그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작은 거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또 큰 거 하나 해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상대에게 좀 맞는 방식을 점점 찾아가야지.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예를 들면 뭐 30대면 30여 년간 살아온 방식에서 내가 누굴 만나면 난 항상 이런 식으로 잘해줬어. 그런 식으로 늘 잘해줬는데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를 한 10번 사귀었는데 10번 다 그걸 좋아했어요. 11번째 여자친구도 그걸 좋아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의 프로세스 안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나랑 만났던 여자들은 이성들은 다 좋아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뭐 내가 그 사람을 사실 알고서 해주는 것과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서 연애를 임하게 되면 사실 오류가 생길 수는 있죠. 네. 근데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이나 어떻게 해주게 되면 당연히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좋아함의 그 개인차가 오래 만나면서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해주는 거에 차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분명 A님께서는 표현을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넌지시 좀 더 어떤 데이트 할 때나 만났을 때 좀 더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아니면 자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이랬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 이렇게 자기 얘기를 조금 더 해줬으면 상대방도 사실 이성이 내 얘기를 막 해주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그게 꼭 상대방이 뭔가를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너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니? 너는 어떤 식의 유년 시절을 보냈니? 질문을 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 PR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PR이라고 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참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혹시는 좀 싫어하지는 않을까 해서 오히려 PR을 못하게 될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조심스러워서 안 물어보고 이러면 평행선으로 계속 그 거리감이 가까워지질 않죠. 그렇죠. 양희님 말씀처럼 그러다가 뭐 하나가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그게 되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사실 뭐 A라는 분은 그거가 이렇게 점 하나만한 크기였는데 만나고 있는 B라는 분께서는 그게 점이 아니라 이만한 눈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강도를 느끼는 게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가 약간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서 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헤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헤어졌고 자기가 처음 겪었던 소중하게 찾아왔지만 뭐 어쨌든 이별을 했는데 갑자기 통보받은 그 느낌 자체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 마음을 사실 다 표현했으면 아쉬움은 좀 덜 남아요.
맞아요. 아마 A님께서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연인 사이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다 헤어져 보셨겠지만 나는 이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요. 아직 뭐 1, 2개월, 3개월은 만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만나보자. 맞아요. 네, 일단 만나봐야지. 뭐 내가 뭐 어떻게 뭘 맞아요. 알아? 그러면서 한 3, 4개월 만났는데 좀 괜찮아요. 네. 여러 가지로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털어놔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 기간을 조금 참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저 사람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3개월, 4개월 딱 됐을 때 이제 그분은 벌써 결정을 내린 거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 표현도 잘 안 하고 내가 이만큼 다가갔을 때 저 사람은 자꾸 멀리 도망가려고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상대방은 벌써부터 자기 마음을 슬슬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끝나게 되면 마음이 커져가는 쪽의 입장은 너무 이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몰라주고 떠나버린 사람을 또 그거 갖고 탓하기에는 안 보여준 탓도 있는 거예요. 안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럼 안 보여준 만큼만 보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어떻게 처음 봐서 이제 겨우 몇 달 만난 사람한테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여러분들 않죠. 만화책 처음부터 보지 뭐 끝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개월 동안 내가 뭐 봤던 어떤 드라마가 내가 본 3개월 동안은 뭐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였어요. 네. 그 뒤에 가서 갑자기 액션으로 바뀔 거라고는 상상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 장르로 가는 드라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어린이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뭐 시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연애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연애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리고 확실히 그게 있어요. 한 사람을 길게 막 몇 년씩 만나서 네네. 나이에 비해서 연애 경험이 뭐 정말 몇 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거를 제외하고 뭐 짧게 만났는데도 몇 번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냥 적당한 기간씩 일반적인 패턴으로 여러 명을 만나본 케이스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누군가를 길게 만났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한 케이스는 한 사람과 긴 시간을 서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확실히 깊게 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대신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나 대처 능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머리로만 한 사람과 트레이닝을 깊게 한 거랑 직접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 사람을 오래 만났을 경우에 양희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과 좀 교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한 사람하고 오래 만나게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냐면 내 욕심이나 내 의사표현을 좀 참고 상대방한테 맞춰주면서 우리의 만남을 조금 더 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약간 생기게 되면 그게 뭐가 좋냐면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되게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되게 슬프고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근데 그건 연애를 1개월, 2개월 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내가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길게 만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이럴 때 자극을 받고 내가 이럴 때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고 어디서 더 찾냐면 그 감정을 나의 상대방한테 보여요. 연애를 하는 그 상대방이 내 감정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보여요. 오래 알고 지내면. 왜냐하면 서로 그 안에서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그 연애가 헤어져도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도 사실 그분들은 상대에게 맞출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하나를 단편적으로 그렇게 아니다 기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10명을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겪어본 사람과 아무리 깊게 만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딱 3명만 그것도 비슷한 성격의 3명만 직접 겪어본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가 내가 앞전에 연애를 한 게 데이터가 10종류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뭔가가 탁 와버리면 그때는 머리로는 나도 여기저기서 듣고 해서 알고 있었던 거지만 몸은 일단 훨씬 극도로 놀라서 움츠러들게 되고 메일 내용에도 적어주신 것처럼 아, 내가 앞으로 또 이런 이별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제는 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내 사랑이 이렇게 되면 이런 걱정이나 좀 그런 상처가 좀 더 큰 파도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많은 횟수를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횟수를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쌓아온 데이터가 있어요. 연애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연애의 데이터가 있고 어떤 상황이 새롭게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예전에 내가 겪었던 상황이야. 이거는 내가 한 번씩 누구를 만나면서 받았던 어떤 이런 것들의 감정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이 되게 아무렇지 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내가 한번 받았던 감정이고 내가 한번 느꼈던 감정이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했었어도 그게 끝나고 또 만나는 사람하고의 감정은 다시 좀 달라요. 그렇죠. 네, 다시 다르고 거기에 임하는 자세에서부터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필을 해서 만나는 것과 너 좋아, 나랑 좀 사귈래?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이 마음에 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좋다 그래요. 네. 너랑 만나고 싶어.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나한테 어필을 하고 나랑 사귀자고 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길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정도 들었고요.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의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사귀어요. 네. 그럼 그 둘의 마음 상태가 다르죠, 완전. 어쨌든 달라요. 어쨌든 만나자고 한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한테 좋은 감정을 주는 그 사람, 우리 사귀자라고 그 고백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끌어올라서 그 사람을 사귀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널 좋아해.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네가 좋아서 우린 짝짝꿍이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한테 어필을 해주는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만나봐도 되지 않냐. 왜냐면 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남자 여자분 둘 다 폭발적인 감정에서 그냥 단순히 남자분이 먼저 그냥 남자니까 고백을 했다 이 상황이 아닌 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 마음에 임하는 그 자세가 그 임하는 그 사랑의 강도와 그 마음가짐이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사연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그 상대 여자분의 뭐 입장은 전혀 뭐 들어본 게 아니라 모르지만 그렇죠. 그냥 저도 지난 그런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게 생기더라고요. 어릴 때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큰일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뭐 그냥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가 있는 건데 머리로는 사람은 다 다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나한테 그런 직접적인 존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고 처음 보는 스타일이고 이래버리면 이게 뭐야?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거를 크게 극대화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연애에서는 내가 뭐 A라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연애에서는 되려 내가 그 A라는 행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절대 난 저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멘탈과 저런 행동을 해? 라고 했던 게 다음 연애에서 민망할 정도로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 왔을 때나 당연히
어떤 이별의 방식이 뭔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면 당연히 상처받고 당연히 기분 더러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가 아니라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지금 욕 들었는데요. 저한테 한 얘기인가요? 욕 안 했는데요? 그런가요? 그냥 아이씨 숫자가 들려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했는데 무슨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더 풍요로워지네요. 일단 양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뭐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 누차 얘기를 좀 하게 되지만 사랑을 처음 임할 때 일단 사귀어보자 하는 마음가짐과 일단 사귀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더 잘해줘야 돼라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 사귀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둘의 마음이 되게 다르죠. 네. 이 다른 마음은 사실 당연한 거죠. 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그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서 네. 사냥터에 나가서 몬스터를 잡고 경험치를 쌓듯이 여러분 사회가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가서 싸우세요.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그죠? 네. 연애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 가지 경험치가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그게 연애에 최적화된 그 연애의 최적화가 다른 사람을 막 여러 사람 다 만나고 다니는 그런 바람둥이의 최적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잘 맞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경험치가 쌓였을 때 나중에 조금 더 이성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그렇죠. 깊은 눈이 생기는 거니까요.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만나라. 실제로 양이님 맞아요. 많이 만났죠? 무슨 자꾸 오늘 방송에서 왜 자꾸 나를 갖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니에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네. 참 이상하네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왜 화를 내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왜 스튜디오에서 양님께서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장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속에서 다른 할 얘기가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좀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 자체에 놓여 계신 것 같고 A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그 누구도 괜찮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안 되는 게 남녀관계고 사랑이라는 감정이라서.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저희가 사실 사연을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는데 방송에서 사실 조금 A님께서 특히 거북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농담 같은 것도 조금 저희가 좀 섞어서 했는데요. 절대 그냥 뭐 저희 마음은 조금 더 A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했던 재미있는 농담이니까요. 들으시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좀 하고 싶어요. 더 자극적인 말 듣고 싶으시면 메일 주세요. 저희 뭐 메일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더 그렇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외적으로도 장문의 메일을 이미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A님 아주 파이팅을 외쳐드리겠습니다. 어쩌지 열차가 떠납니다. 빨리빨리 타세요. A님은 1번 칸에 탔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모두 이 청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파하는 시간보다 아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요. 일단 뭐 결혼을 하면 묶인다 이걸 다 떠나서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신나셨죠? 또 신나게 즐기는 얘기하니까 신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요즘 그렇죠. 느껴요. 제가 정말 아직 나이가 젊지만 20대 초반과 지금의 나는 너무나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 체력이 딸린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아파하는 시간 쪽에서 더 신나게 놀아봐요. 연애 사냥터에 나가서 경험치를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하는 사랑이 끝나면 당연히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또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자님께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비트 주세요. AJJJ0211 @naver.com
gmail.com입니다, 여러분. 얄밉게 읽어주셨어요. 오늘 좀 얄밉고 싶네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 팟빵과 팟캐스트 후기란 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계정이 각 어플의 정보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소통을 해주셔도 좋고요. 일단 18화 1부 여기서 마치고 음악 몇 초 나간 뒤 감자와 량이 스토리 풀도록 할 테니 들어주실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1부 마치고 2부 이별의 데미지를 줄이는 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월의 선물님께서 요청해주신 각자의 첫인상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감자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벌써 한 14, 15년? 14, 15년 전인가요? 네. 그러면은 량이님의 첫인상을 제가 먼저 얘기하면 될까요? 네. 첫인상이 긴 학 같았어요. 뭐요? 여러분 되게 목이 긴 학이 한 마리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뭐랄까 사뿐사뿐 걸어오면서 항상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바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뭐랄까 학이 되게 도도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목을 이렇게 막 학처럼 이렇게 꼬면서 항상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제가 알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필을 했던 그런 게 저는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첫인상은 량이님께서는 그 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취자분들께서 네. 제가 무슨 굉장히 학같이 여리고 마르고 청순한 그런 느낌인 줄 아시겠어요? 벌써 얘기했으니까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감자님 첫인상이요? 감자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네. 여기서 실명 얘기해요, 그러면? 그럴 수 없으니까 감자님이라고 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자님 첫인상은 네. 저는 감자님을 딱 처음 봤을 때를 떠올리면 그게 진짜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뇌리에 가장 깊게 박혀있는 그 첫인상, 노란색 스폰지밥이 등을 돌리고 앉아서 떡볶이를 짭짭 먹고 있었던 그 모습. 세상 노란색 빨간색의 기억으로 뭔가 사바나의 풍경, 티몬과 푼바, 하쿠나 마타라 이런 느낌으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되게 얄궂은 어떤 느낌이었나 봐요. 떡볶이를 막 뒷모습으로 먹고 있던. 그렇게 먹다가 이제 조금 친해진 후에는 제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착 얼굴 옆에 치켜들고 눈을 한쪽을 찡긋거리면서 했던 그. 그렇죠. 항상 그 문 앞에 문으로 그 종을 치면서 들어오는 그 학이 전 너무 반가웠어요. 항상 저에게 재미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줬고 10년이 넘은 지금도 이렇게 기쁨을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훈훈하게 첫인상은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럼 6화 원칙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6화 원칙에 의거하여 네.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6화 원칙에 의거하여 깔끔하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화 원칙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감자와 량이가 언제? 약 10여 년 전에 어디에서? 어느 동네에서 네? 무엇을? 눈빛 교환을 어떻게? 아주 순식간에 왜? 친해질 것 같은 필도 오고 같은 종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와서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 들은 것 같고 좋네요. 요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5월의 선물님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이게 대답이야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첫인상 그리고 6화 원칙에 대해서 청취자분이 댓글에 적어주신 그대로 저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네. 전했다는 점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요 정도까지만 풀면서 18화 2부 이별의 데미지를 줄이는 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이따 봐요.